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많이 비판했는데요. 조국 수석의 발언이 가면 갈수록 그 수위가 계속 높아져 가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썼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이러는 게 사실 곱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전례 없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이 점점 더 핫해지는 게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조 수석은 21일 오후 2시 현재 이날에만 6개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렸는데요. 보복 조치는 6년 전부터 계획됐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기고문을 시작으로 한국당 한일전서 백태클 1선수 찬양하면 친이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사간담회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옮기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일갈이라고 쓴 글까지입니다. 이 중에는 꽤 긴 길이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글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권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법적, 외교적 쟁투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조 수석의 표현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국 수석은 이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적이나 친일 같은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전략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고, 그 전날에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조 수석의 이런 이분법적, 감정적 화법에 대해 여권에선 일단 조 수석 개인의 스타일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낙에 비분관계형이다. 학자 때부터 쭉 보면 논리적으로 명쾌하지만 상대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때때로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조국 수석님, 지금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대일 강경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의 대일 강경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하더니 이제는 이적이나 친일 같은 표현까지 대놓고 쓰시더군요. 지금 당신의 그 발언,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시즘입니다. 다른 게 파시즘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탄압하는 그것이 바로 파시즘입니다. 과거 군사정부와 일본 군부가 그리고 지금의 북한 정권을 왜 비판받습니까? 바로 이런 다른 의견 자체를 깔아뭉개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 정당화시킨 것 때문 아닙니까? 당신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군사독재 정권과 과거 일제의 만행을 비판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들이 그런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토를 달면 무조건 친일파다, 이적행위다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지금 당신의 곡하가세의 절정을 보여주는 행동이니 참으로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런 조국 수석의 언행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이어서 국민의 정서를 이분법적 사고로 나눈 것도 모자라 반일 감정까지 선동하는 그의 의도가 뻔하다. 연이은 조국 민정수석의 패북 정치는 결국 청와대의 정치적 쇼인 회담에 5당 대표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1년의 조 수석의 경도망동을 보고 있자니 양국 정권이 양국 국민을 볼모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비서라는 사람이 연일 정치, 패북질하기 바쁘다. 죽창 성동에 애국가 이적도 모자라 친일파 운운하며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하는 조 수석의 경동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친일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고 조국 수석을 향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난 시기에 생각 차이가 있어도 서로 존중하며 단결해 일본의 맞설 방법을 안 찾고 같은 국민 매도에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통령 책 측근이라니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담으로 국민 통합에 애쓰는데 대통령 책 측근이 그 다음날 바로 재뿌린다. 조 수석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는 게 대통령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죽창가가 울려 퍼지는 조국 수석의 패북 내용은 마치 80년대를 그린 영화를 보는 것 같다. 586으로 지칭되는 이들의 낡은 사고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지 여실히 본다고 지적하며 586 운동권들은 80년대식 사고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 역사의 태행에 편승하는 손쉬운 길이 아니라 누군가는 굳은 결심으로 이 무능과 광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고, 김정하 대변인도 연일 쏟아내는 반일 선동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국민에게 득이 되지 못할 망정 독이 되지 말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조국 수석의 거침없는 언행에 대해서는 친정부 성향 지식인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지식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민간 공동회의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했다. 문재인 정부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가 당시 고민 끝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제발 우리 내부에 총질하고 편가르기 그만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는데요. 진보 성향 지식인까지 이럴 정도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과연 우리나라에 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렇게 숱하게 쏟아지는 비판이 그저 친일파들의 헛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저는 당신에게서 과거 나치 독일에서 정보에 대한 선전 및 대중 선동에 앞장서며 독일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데 앞장선 나치 독일의 선정장관 괴멜스가 떠오릅니다. 당신이 현대 대한민국의 괴멜스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부디 저의 이 우려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